우리가 그들을 잊은 사이 광주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 있게 남들에게 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라고. 정작 자신은 그러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혼자 고고한 척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깨어있는 척 주접떨지 말라고 힐난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현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는 말로만 흰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아픔이 희석될 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울부짖는 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주제를, 암울한 고통을 담담히 강요하지 않는 방법으로 쓴 한강 작가의 존경과 애정을 담아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독자들이 소년이 온다를 읽었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한강 작가는 젊은 독자, 어린 독자들이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가 이제 점점 언급이 안 되고 있고 교과서에서도 자세한 정황이 나오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모두가 모르게 된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한강 작가도 이 아픈 역사가 대를 이어 계속 기억되고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죠. 1980년 5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4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밝히지 못한 사실이 많습니다. 기억이 지속돼야 제대로 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생 이 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실을 찾아주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한국은, 세계는 진실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재는 소설로서 다루기가 매우 민감한 때가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배할 때는 더욱 그런데 사실 팽배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한국의 근현대사는 항상 그 대립이 극렬합니다. 친일 문제, 남북관계, 영호남 갈등, 힘든 시기를 딛고 고도 성장한 현대사가 자랑스럽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봐도 너무나 아쉽고 슬픈 장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수라고 보기도 애매한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고 집단 사이의 대립만을 가중시키는 기득권층이 가장 비꼬는 건 역시 1980년 5월 18일의 광주입니다. 당시 참혹했던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입에도 담지 못할, 아니 차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강의 6번째 장편소설 이 소년이 온다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소설 그 자체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자 전 세계의 문학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책을 덮고 눈물을 닦아야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 책을 읽게 되고 또 인류 모두가 기억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24년 발표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권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수상작 소년이 온다와 수상작가 한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